르브론 리더 체제에서 르버지와 아델빙으로 불리길 원하지 않았던 카이리 어빙은 6년 동안 뛴 클리블랜드 구단에 정식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1대4 트레이드를 통해 보스턴 셀틱스로 이적하게 되는데, 당시 보스턴은 브래드 스티븐슨 감독 체제에서 꾸준한 성적 상승을 이뤄온 팀이었고 선수단의 나이 역시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었기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팀이었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실력으로 굵직한 경력을 수집하고 있던 25살의 어빙이 새로운 팀에서는 리더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카이리 어빙의 1옵션 도전기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동부 컨퍼런스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 17-18 시즌, 어빙이 합류한 보스턴은 개막 2연패 뒤 16연승을 달리면서 동부 컨퍼런스 1위로 앞서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워리어스와의 맞대결에서도 4쿼터 11점을 몰아치며 2016년을 회상하게 만들었고, 댈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시즌 하이인 47득점을 퍼부으며 연장전 끝에 기어이 승리를 견인하는 등 무시무시한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팀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팀 성적까지 훌륭하게 이끈 어빙은 2년 연속으로 올스타 주전 가드로 선정되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카이리의 이적 선택은 완벽한 성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성장세까지 겹치며 보스턴은 일찌감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무릎 통증 증세가 있어 벤치에서 쉴 때마다 아이싱을 받던 어빙은 인디애나전을 마지막으로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먼저 시즌을 끝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은 주축 선수들의 부재에도 미러키와 필라델피아를 꺾으며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고,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도 7차전까지 가는 치열한 명승부를 펼쳤는데요. 비록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강팀을 상대로도 대등하게 겨루면서 어린 선수들은 한층 더 성장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빙과 헤이워드까지 복귀한다면 보스턴의 우승도 머지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기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어빙 역시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자신이 달고 있는 11번이 TD 가든의 영구 결번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심장한 다짐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리더 없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인지 어빙이 건강하게 돌아온 다음 18-19 시즌, 보스턴은 지난 시즌과 같은 저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복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의 폼을 되찾은 어빙과 달리 헤이워드는 한동안 부진했고, 연건들은 자유분방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허무하게 패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5월 승률을 오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팀 성적에 카이리 어빙은 리더로서 불필요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기자들 앞에서 영 가이들은 아직 우승을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 지금 힘들어할 거면 파이널 가는 건 어떻겠냐 라고 말하더니, N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는 최근 르브론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 철없었던 나를 용서해달라 했고, 어떻게 하면 보스턴의 어린 선수들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고 조언을 구했다고도 말했는데요. 이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나서 당시 외할아버지의 죽음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지만, 팀 내부의 문제를 굳이 시즌 중에 기자들 앞에서 공개 저격하는 식으로 말하다 보니 팀 케미가 안 좋다는 잡음은 시즌 내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부 4위로 어찌어찌 정규 시즌을 마치고 풀 전력으로 치르게 된 보스턴에서의 첫 플레이오프, 빅터 올라디포가 빠진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가볍게 스윕하며 2라운드에 올랐고, 미러키와의 1차전도 대승을 거두며 재능으로 논란을 불식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차전 승리 이후 보스턴의 공격 패턴이 철저히 막히자 어빙은 30-40%의 저조한 야투율로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3차전 패배 이후 앞으로 내가 절대 22중 8럿을 기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나, 더 참담한 22중 7럿, 21중 6럿을 기록하면서 최종 1승 4패로 2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패배 후에도 애고 넘치는 말을 남기며 보스턴 팬들은 어빙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카이리는 케빈 듀란트와 함께 뛰기 위해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하게 되면서 최악의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에서 맞이한 19-20 시즌, 케빈 듀란트는 아킬레스 부상으로 1년 뒤 복귀가 가능한 상황, 홀로 출격한 어빙은 실력만큼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38분을 뛰면서 야투율 51%, 3점 성공률 50%로 50점을 꽂아넣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드리블 콤보 이후 돌파 마무리, 정교한 3점슛까지 자신이 가진 공격 스킬을 마음껏 쏟아부었으나 드리블 과정에서 미끄러진 뒤 쏜 마지막 클러치샷이 실패하면서 1점 차로 패배
상대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나 싶더니 어깨 부상으로 인해 11월 중순부터 2달간 결장하게 되는데요. 부상 기간 중에도 어빙은 구설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어빙 없이 떠난 보스턴 원정길, TD 가든은 경기장에 오지도 않은 어빙에게 보내는 비난으로 가득 찼고, 경기를 지켜본 어빙은 경기 후 인스타그램에 그깟 공놀이에 과몰입하지 말라는 식의 장문의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을 제조했습니다. 이 발언이 팬들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였다면 1월 초에 복귀한 뒤에는 우승을 위해 팀에 더 좋은 선수들이 필요하다라는 조각 발언 인터뷰까지 하면서 또 한 번 팀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어깨 수술을 받게 되면서 19-20 시즌은 안식년으로 넘어갔습니다. 푹 쉬고 돌아온 다음 듀란트와 함께 맞이한 20-21 시즌, 개막전 워리어스전 가비지 승리를 시작으로 쾌조의 야투 감각을 보여주면서 모처럼 농구에 집중하나 했더니 한 달도 채 안 되어 돌연 잠수를 타면서 프로답지 못한 행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 감독과 구단 수뇌부의 속을 썩인 뒤 복귀에서는 또 커리어 하이인 평균 50%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180 클럽에 입성하는 등 잔부상으로 결장하는 날이 많았던 듀란트의 공백을 하든과 함께 메꿔주기는 했습니다.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로 인해 선수단의 뎁스는 약해졌지만 빅3의 재능으로 팀을 동부 2위로 반등시키며 오랜만에 올스타 복귀와 NBA 서드팀에 선정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앙숙 보스턴 셀틱스를 만나도 거침이 없었는데 복귀한 뒤 미친 슛감을 보여주고 있던 듀란트와 리딩에 힘써주는 하든과 함께 빅3는 매경기 평균 85점을 합작하면서 보스턴을 화력으로 압도했고 4승 1패로 격파하며 2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끈적한 수비력을 갖춘 미러키 벅스를 만나서도 1, 2차전 가비지 승리를 거두며 브루클린 네츠는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전 어빙이 아데토쿤보에 의해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고 아웃되었고 하든 역시 부상에 시달리며 날개가 급격히 꺾이게 됩니다. 이에 듀란트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믿기 힘든 활약으로 명경기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7차전 끝에 패배하면서 팀은 2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 20-21 시즌을 뒤로하고 맞이한 브루클린에서의 세 번째 시즌,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어빙은 시즌 대부분의 경기를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구단이 미접종자도 뛸 수 있는 원정 경기만 출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1월 초부터 복귀하긴 했으나 어빙의 파트타임 출전에 질려버린 하든이 팀을 떠나면서 빅3는 1년도 안 되어 성과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최종 29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그래도 백신 의무화 폐지로 홈경기도 뛸 수 있게 되었고 올랜도전에선 한 경기 최다 득점인 60점을 폭발시키는 등 시즌 막바지에 기여를 끌어올리며 동부 7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라운드에서 또 보스턴 셀틱스를 만났는데 두 팀의 위치는 1년 사이에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차전 원정에서 어김없이 보스턴 팬들과 서로 훈훈하게 욕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도 3점슛 6개를 꽂아넣는 맹활약을 통해 시종일관 브루클린이 앞서갔으나 마지막 테이텀에게 돌파를 허용하며 1점 차로 승리를 내줬습니다. 이후 2차전부터는 소극적인 플레이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보스턴에게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시리즈 스윕으로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번 오프시즌에는 이미 브루클린 구단에게도 신뢰를 잃었고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성과조차 안 좋았기에 팀을 떠나기 직전까지 갔으나 듀란트의 잔류로 아직까진 네츠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례 행사처럼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쳐 출장 정지 징계와 나이키의 후원까지 끊어지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8경기 출장 정지 이후 11월 말에 복귀한 후에는 그래도 농구에만 집중하면서 모처럼 네츠의 반등에 크게 기여하고는 있습니다. 파이널 무대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줬고 경기장을 찾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워낙 친절해 NBA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선수에서 이제는 비판과 비난을 더 많이 듣는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는데요. 그러나 온갖 구설수를 일으키다가도 코트에서 보여주는 번뜩이는 움직임은 아직도 남다른 활약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만 이제는 완연한 베테랑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도 이전보다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현재 정규 시즌 절반을 치른 시점, 동부 컨퍼런스 상위권에 있는 팀 순위를 듀란트가 빠진 기간 동안 훌륭하게 이끌고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챔피언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너무 먼 길을 돌아간 그의 1옵션 도전기가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지 남아있는 브루클린 챕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